우리가 부팅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부팅한다는 말은요, 시스템상에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하드디스크 또는 뭐 DVD라든지 또는 뭐 USB 메모리라든지 이러한 보조기억 장치, 즉 보조기억 장치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보조기억 장치 안에 있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 윈도우가 될 수도 있고요. 윈도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스, 옛날 같으면 도스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리눅스라는 것도 있어요. 리눅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체제가 작동되는 경우를 우리는 부팅한다고 보는 거죠. 바탕화면에 무슨 아이콘이 나오고 하는 게 부팅이라고 일단 보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부팅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들은 그냥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팅 영역에 복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글 2007 무슨 뭐 이런 프로그램, 포토샵 이런 프로그램들은 부팅하고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복사를 해서 가져가서 쓰시면 돼요.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응용 프로그램, 포토샵, 마리안글, 뭐 MS 워드라든지 이런 것, 엑셀 파워포인트라든지 포토스케이프라든지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은 아무데나 복사가 되어도 작동이 돼요. 그런데 운영체제들은 아무렇게나 복사가 돼도 되는데 부팅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부팅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들은 아무데나 복사를 해서 갖다 놓으시면 절대로 작동이 안 되고, USB 메모리든 하드디스크든 DVD든 CD든 어디간에 부팅 영역이라고 있어요. 이 보조기억 장치 안에는 파일들이 저장되는 공간이 따로 있고 부팅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공간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부팅이 안 돼요. 그냥 복사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고스 부팅하는 거를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잠깐 보면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다운로드해서 이 고스트 부트라는 폴더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부트 파일이 있었잖아요. 요거 그때 이걸 가지고 우리 부팅하게끔 만들어라 라고 지정을 했었을 거예요. 경로를. 근데 이게 아무데나 있다고 부팅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정해진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윈도우는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디든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MS사가 윈도우 DVD를 제작할 때 부팅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정해진 공간에 넣어놓고 나머지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또 다른 곳에 넣어놓고 해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DVD에 있는 운영체제죠. 윈도우라고 하죠. 윈도우 이제 7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운영체제를 USB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옮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윈도우 DVD가 정품이 있느냐? 아니면은 그 윈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 폴더 및 모든 거를 이미지화 시킨 것이 있느냐? 이미지라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네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복사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통째로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지 레코더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윈도우 DVD 프로그램은 현재 없고 뭐만 있다? 우리는 이미지 파일만 있어요. 이미지 파일. 요게 이미지 파일들이에요. ISO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들입니다. 이런 이미지 파일들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메모를 하면은 정품 윈도우 또는 윈도우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된다 이거죠. 참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개인이 만들기가 불편하니까는요, 용산에 나가서 보니까 이걸 팔기도 하더라고. 이 안에 윈도우 7 들어있으니까 꽂아갖고 설치하세요 라고 하는 이 USB 메모리를 팔더라고. 근데 걸리면 큰일 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윈도우 8은요, 뭐냐면, 이 윈도우 8은 여러분이 무제한 쓰셔도 돼요. 대신에 얘는 한 달이 지나면 정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정품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윈도우 밑에 있는 10은 기술판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정품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지 않습니까? 1년간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예. 그거 나오기 전에 MS사에서 미리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걸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일정 기한이 되고 나면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사실은 없는 거죠.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윈도우 10이 나오기 전에는 이걸 갖고 한번 테스트 해봐라 하는 뜻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 윈도우 8하고 윈도우 7이 중간에 껴 있을 겁니다. 요것은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해적판이에요. 해적판이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해 볼 거예요. 이거를 USB 메모로 넘기는데, 윈도우 8.1은 용량이 지금 8.5기가잖아요. 정상적으로 8.18기가예요. 용량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얘를 같이 작업을 하시려면 16기가 이상이 있어야 되고, 윈도우 7은 4.3기가예요. 요거를 설치하시려면은 8기가짜리는 있어야 되고요. 네. 나머지는 뭐 4기가짜리만 있어도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요거는 8.1을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MS사에서 제공을 한 건데, 혹시 가정에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 인증을 받으시면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제품 번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애가 대학생이야. 그럼 대학들은 학생들이 전자우편을 활용할 수 있게끔 대학 도메인을 줘요. 뭐뭐뭐 골뱅이 뭐뭐 ac.kr 대학 거를, 그것만 있으면 일단 돼요. 근데 중고등학교는 미들스쿨이나 하이스쿨 도메인을 안 줘요. 중고등학교 홈페이지 대학 학교에서는 전자우편을 제공을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학생이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보내면 돼요, 회사로. 그거 이따 알려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이 DVD에 들어있는 거를 USB로 넘겨야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필요하다 그랬어요. 한글판이든 영문판이든 뭔가 있어야 돼요. 예,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실행하시고요.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자,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그 프로그램 자료실, 제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자료실이 있어요. 잠깐만요. 요거 좀 닫을 건 좀 닫아놓고 할게요.
자, 프로그램 자료실에 오시면은 제일 꼭대기에 학생들이라면 공짜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세요 라고 해놓은 거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 가보시면은 드림스파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드림스파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드림스파크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좀 달라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따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의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좋죠? 방송통신대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든지 뭐 사이버대학 다니는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성인들 중에 많이 사이버 교육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 학교에서 도메인을 줘요. 전자우편 도메인을. 그럼 그거로 회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회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계정 만들기를 누를 때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요 회사에 별도로 계정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저는 방송통신대학교도 다녔고 뭐 다른 디지털 대학교, 사이버 대학도 다녔으니까는 아직까지는 그 계정이 유효하거든요. 유효하니까 거기에 전자우편 주소를 알려주면은 그쪽으로 다시 답장을 보내요. 회원 인증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 학생 대학생 맞네 확인이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공짜로 다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 이 안에 윈도우 8도 포함되어 있어요. 윈도우 8도 무료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용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러가지 그런 걸 무료로 쓰실 수가 있으니까는 댁에서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제가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61번 윈도우 7 USB 부팅 프로그램 제작 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셔서 몇 번? 61번 자료죠. 61번 자료. 윈도우 7 USB 부팅 프로그램 제작 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윈도우 7 USB.exe가 하나 있고요. USB 7 USB 뭐 DVD 다운로드 툴, 인스톨러, KO, KR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 거 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하나는 위에 거는 영문판이고 하나 아래 거는 한글판이니까 뭐 한글판을 하셔도 상관없겠죠.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설치만 하시면 돼요. 그냥 실행을 하세요. 실행을 하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바탕화면에 프로그램이 깔릴 겁니다. 이렇게 깔릴 거예요. 저는 지금 깔려 있으니까는 다시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삭제할 거냐 수정할 거냐 묻네요. 예, 저는 안 할 겁니다. 예, 뭐 리페어 하면 되고요. 간단해요. 사용법은요. 잠깐만 봐드릴게요. 자, 바탕화면에 지금 윈도우즈 7 USB DVD 다운로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전에 여러분이 사용하신 USB 메모리 있죠? 얘를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USB 메모리를 꽂아놓고 한번 컴퓨터에 가서 한번 볼게요. 현재 아무것도 없네요. 저는요. 네. NTFS로 포맷을 했고요. NTFS로 포맷을 했고, 지난 시간에 했었을 때는 FAT32로 포맷했었죠? 지난 시간에 FAT32로 포맷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고스 부팅하는 프로그램이
32비트로 FAT32로 포맷이 되어 있어야만이 부팅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NTFS로 포맷을 해야 좋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얘를 포맷을 만약에 여러분이 안 돼 있다면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다 지워져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을 할 때 얘가 기본값이 NTFS가 아니라 FAT32였는데 얘를 뭐로 바꾸자? NTFS로 바꿔서 빠른 포맷을 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빠른 포맷 안하고 그냥 일반 포맷 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엄청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예. 빠른 포맷과 일반 포맷의 차이가 있는데요, 내 USB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고장이 안 났어. 그럼 빠른 포맷 하시면 돼요. 근데 USB 메모리가 불량인 것 같아, 안에가. 그럴 땐 빠른 포맷 하시면 안 되고 일반 포맷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포맷을 해서 어디가 불량이 난지를 체크도 해야 되고, 그 불량 난 곳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안 되게끔 막아야 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빠른 포맷을 하시면 안 되고 일반 포맷을 하셔야 되는데, USB 메모리 고장난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 빠른 포맷을 하시면 가장 좋죠. 그래서 빠른 포맷을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포맷하면 데이터 지워지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포맷이 될 거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포맷 중. 자, 포맷이 다 되신 분들은 다 됐네요. 이제 포맷이 다 됐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B 다운로드 도구라고 하는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는데, 이게 바탕화면에 없으신 분들은 시작 버튼 누르시면 이 안에 프로그램 중에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요렇게 윈도우즈 7 USB DVD 다운로드 툴, 다운로드 도구라는 거 있을 테니까 하셔서 어떤 거라도 누르시면 돼요. 어인스톨 말고, 어인스톨을 삭제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1단계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고 되어 있어서 4단계까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아까 우리 D 드라이브에 있던 윈도우즈 폴더 있었죠. 거기에 있는 파일을 찾아라 이거예요. 윈도우를 찾아라 이거죠. ISO 파일을 찾아보기 누르고, 그러면 아까 우리 강의실에 저는 E 드라이브에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D 드라이브에 있었고, 여기 보면은 윈도우즈 7 얼티밋 버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X86, X64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게 1단계예요. 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요, 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 내 컴퓨터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아까 D 드라이브에 넣어 놓으셨잖아요. D 드라이브에 있었잖아요. D 드라이브. 저는 E 드라이브에 있고요. 여기 밑줄 윈도우즈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가셔서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윈도우즈 7 얼티밋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시고 열기 누르시면 돼요. 다음 누르시고, 얘를 DVD로 제작하겠느냐 USB를 장치에다 하겠느냐 라고 하는데, 우리는 USB 장치에다가 넘겨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USB를 선택하고, 그 USB 메모리가 어디 있느냐는 물어요. 먼저 제 설명 들으시고 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컴퓨터가 지금 G 드라이브에 USB 메모리 꽂아놨어요. 여기서 G 드라이브를 찾아야지. 이렇게 보시면 딱 뜰 거예요. 얼마 용량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 애를 선택해주고 복사 시작 누르시면 이제 다시 포맷을 해요. 포맷을 하는데 NTFS로 포맷이 되어 있으면 NTFS 방식으로 포맷을 한 번 더 해주고, FAT32로 되어 있으면 FAT32 상태에서 포맷을 해버려요. 얘는 어떤 방식으로 포맷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묻지를 않아요. 기존의 USB 메모리가 FAT32로 되어 있으면 그 상태로 포맷을 하는 거고, NTFS로 되어 있으면 NTFS로 포맷을 다시 해버려요.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부팅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들을 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넘겨줘야 되니까. 아까 보셨던 요 안에 요거 윈도우즈 폴더 안에 보면 요거 있었지 않습니까? ISO 파일이요. 이 안에는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요, 얘를 열어보면은 이 안에 윈도우즈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이 DVD로 제작되어 있었던 게 여러 개 폴더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따리로 싹 묶어버린 거라고. 그럼 얘를 보따리를 풀어서 USB 메모리에다가 다 옮겨놔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포맷이란 작업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시면 얘가 이제 작업이 다 될 텐데, 양이 이게가 4기가가 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를 하나 잘 해놓으시고 쓰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부팅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 다음에 안에 보면 공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얘가 한 4점 몇 기가 들어가는데 16기가 같으면 11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공간에다가 또 폴더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저번에도 그렇게 하듯이. 예. 시간이 좀 걸리니까는 요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 봐드릴 테니까는요. 지금 거의 다 돼가죠?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요, 잘 보세요. E 드라이브 안에 백업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백업이라는 폴더가요. 이 백업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E 드라이브 백업, 이건 절대로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2012년도에 2013년하고 두 번에 걸쳐서 고스 작업을 해놨어요. 제가. 이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처음에 작업한 게 20기가예요. 20.1기가. 하나는 13.5기가, 14기가 정도 나와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2012년도 6월판이 더 중요한 건데, 얘를,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전체 용량이 남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25기가 남았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백업 받은 거 있잖아요. 백업방 요거 20기가니까 얘를 복사해 두면, 이게 만약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라고 가정한다면 얘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고스 부팅 프로그램하고 얘를 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 컴퓨터가 엉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걸 가지고 복원하면 돼요. 우리 강의실에는 다 이 복원 파일들이 고스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연습을 함부로 못해요. 얘를 연습을 딱 하면은 기존에 우리 수업하고 있는 화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다 뒤바뀐단 말이에요. 종강하는 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강의실이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반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당연히 금요일 수업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강하면 다 종강되는 게 아니라 요 오후에 하는 수업은 새로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거기 있는 프로그램은 어차피 우리 컴퓨터 강사 양성 과정 공부하는 반들이거든요. 거기 있는 자료들은 몇 개 없으니까 다시 설치하시면 될 거예요. 그쪽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하면 되니까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고스로 이제 복원하는 기능만 좀 공부해 보시면, 자세한 거는 또 인터넷 찾아보면 돼요. 고스트 이미지화 만드는 방법, 뭐 고스트 사용법, 이 검색해 보시면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게 심심하다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얘를 연습 삼아 한번 건드려 놓으면 컴퓨터가 뒤바뀌어 버리니까는 함부로 연습을 못 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저는 다행히도 컴퓨터가 여러 대 있잖아요. 계속 실습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저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건데, 개인은 힘들어요, 솔직히.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거 지금 윈도우를 다 설치를 하고 뭐 호스트는 프로그램을 깔 때요. LG나 삼성 그 기종이 다르면 안 되나요? 어떤 거요? 이 컴퓨터가 이건 지금 여긴 주연테크에 있는 거를 가지고 삼성에 하면 안 되나요? 이 고스 파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같은 주연테크에다 타시면 돼요. 근데 삼성이나 LG에다 얘를 고스를 복원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윈도우가 켜지다가 멈춰요. 왜 그러냐면 메인보드 칩셋이 다르거든요. 삼성전자, LG전자, 주연테크, 조립제품
메인보드가 다 다르잖아요. 메인보드에 들어있는 칩셋이 같으면 돌아가요, 윈도우는. 근데 칩셋이 다르면 안 돕니다. 같은 삼성전자도요, 칩셋이 다른 메인보드가 있어요. 그 다른 메인보드에다 집어넣고 얘를 고스로 부팅을 시켜가지고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돌아가요. 저는 삼성 거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끝나면 이제 끄면 됩니까? 예. 자, 다 됐으니까는 얘를 이제 닫을 거예요, 저는요. 뭐 다시 시작하면 화면에 다시 돌아오니까 닫으면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고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스는 실습하기 환경이 참 열악해요, 솔직히. 예. 보여는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보여는 드릴 수 있는데, 이걸 마음대로 실습을 못하니까는 걱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자, 오늘 배운 거는 윈도우 설치용 USB 메모리 제작하는 거를 배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고스트 부팅용 USB 메모리 제작하는 걸 배운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얘는 자, 또 하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강의실 컴퓨터에 제가 USB 메모리 제 거를 꽂았는데, 여기도 윈도우가 설치되게끔, 여기는 윈도우가 안 들어가 있네요. 여기는 윈도우가 들어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는 제 윈도우를 여기 넣어놨어요. 지금 설치한 거예요. 남아있죠? 많이요. 남아있으니까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뭐 자료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필요한 공부하는 자료들은 다 여기다 보관해 두시면 돼요. 여기 지금 들어있는 부트나 부트 윈이나 EFI나 소스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건드시면 안 돼요. 건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남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